오늘은 영어를 공부하실 때 미리 알고 계시면 몇 년은 세이브하실 수 있는 영어 회화 꿀팁 3가지 알려드릴게요. 현지에서 실전 영어를 경험하며 제가 가장 현타가 왔던 지점은 쉬운 단어의 조합을 제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하루는 한국 장 보러 가는 길에 미국인 친구에게 너도 뭐 좀 사다 줘?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I'm going to the Korean market this weekend. Do you need anything?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Oh, don't go out of your way.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너무 쉬운 단어고 다 아는 단어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고 얘가 나보고 가지 말라는 소린가?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Don't go, 가지 말라는 거죠. Out of your way, 너의 길 밖으로는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의 길을 벗어나면서까지는 가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굳이 너무 무리하지는 마. 괜히 애쓰지 마.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땐 Don't go out of your way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영어 표현들을 공부하실 때 어떤 글자로 외우시기보다는 내가 길 밖으로 벗어나는 이미지와 함께 요 Don't go out of your way 요 리듬과 억양만을 머릿속에 남기도록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Don't go out of your way. Don't go out of your way. Don't go out of your way. 영어에는 이런 표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죠. 예전에 시험 공부하듯이 양을 많이 외우고 외우는데 너무 매몰되시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꾸준히 공부를 하시되 다양한 인풋을 통해서 이런 공부했던 표현들을 한 번 더 만나는 기회, 그 기회의 확률을 늘려주시는 게 영어를 체득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저는 최근에 bend over backward라는 표현을 공부를 했는데요. 말의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 bend over, 어느 쪽으로 이렇게 구부리는 거죠. 굽히는 거죠. 근데 backward, 뒤쪽으로 몸을 이렇게 bend over, 구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하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시죠. 이 의미 역시도 굉장히 뭔가를 무리하고 애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 표현을 보고 오 그렇구나 신기하네 하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뒤로 몸을 굽히는 이미지만 남기고 이제 넘어갔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Let Them Theory라는 책에서 책 초반 바로 이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때 머릿속에 스파크가 팍 튀면서 나 이거 아는데 하는 이 기쁨의 모멘트가 생기면서 이 영어 표현이 저에게 더 깊이 각인이 되는 경험을 했어요. 단편적으로 많은 양을 달달달 외우는 영어는 그 노력에 비해 우리에게 잘 남지 않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매일 꾸준히 공부하면서 다양한 인풋을 해주세요. 이게 오히려 영어 체득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많은 단어를 양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쉬운 단어들의 확장적인 쓰임을 알고 계시는 것, 그러니까 이 쉬운 단어들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픽업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뭔가를 잡다, 아니면 데리러 가다 이런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I picked up some bread on my way home. 빵을 집에 오는 길에 이제 빵을 집었다 요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요 픽업이라는 단어, 요게 집다라는 단어가 이제 물건을 사다라는 개념까지도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픽업은 뭔가 집다, 요 단순한 행위라기보다는 물건을 샀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이번엔 She picked up English just by watching dramas 이렇게 해볼게요. 영어를 픽업했다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때는 뭔가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습득을 했다라는 의미까지도 이 픽업을 써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드라마를 보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픽업이 사다, 배우다 이렇게 한국어 뜻으로 또 1, 2, 3번 쭈루룩 외우시기보다는 우리가 픽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집어들어서 내가 가져가는 이런 느낌, 요 이미지로 요 표현을 기억을 해주신다면 영어가 훨씬 더 편안하고 또 유연하게 의미들을 적용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영어 긴 문장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긴 문장을 한국어로 완벽하게 번역하려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영어를 완벽한 한국어 문장으로 번역을 하려는 습관은 영어를 더 복잡하게 만든답니다. 오늘 Let Them Theory라는 책이 나왔으니 여기에서 한 구절을 같이 볼게요. You make the mistake of thinking that if you say the right thing, everyone will be satisfied. 이걸 완벽한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 당신은 올바른 말을 하면 모두가 만족할 거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구조적으로 완전히 뒤틀려 있기 때문에 영어를 완벽한 한국어 문장으로 만들려는 순간 영어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의미와 바로 연결되기보다 한국어로 다시 조합을 하는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이런 프로세스가 한 번 더 생기기 때문에 영어가 더 복잡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도 원어민처럼 영어를 흐름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You make the mistake. 네가 실수를 하는데 of thinking. 생각함에 있어서 어떤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은 또 어떠한 생각이냐면 요 that 이하에 나오고 있죠. If you say right thing. 네가 올바른 걸 말한다면 everyone will be satisfied. 모두들 만족할 거라는 이런 생각에 실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모국어가 굳어진 성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영어 흐름을 따라가더라도 이렇게 조각난 한국어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과정 역시도 정말 괜찮습니다. 대신 이 조각난 한국어들을 완전한 한국어 문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만 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어가 조각난 채로 쭉 따라가도 우리는 이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훈련의 끝판왕은 바로 글을 오디오와 함께 들으시며 눈으로 쭉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디오 들으시면서 리딩이 바로바로 되실 때 영어의 리스닝 역시도 상당 부분 해결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영어가 답답한 이유 중 하나는 문법적으로 빠삭하게 알고 있어도 실제 말로는 사용을 못하는 상황들 때문인데요. 그 가운데 이 would의 용법이 특히나 그렇습니다. 저는 would를 보면 가정법 if would라는 생각이 반자동적으로 나고 영문법 시험에서 이 부분이 나오면 틀리지 않을 자신 있는 부분 중 하나였는데요. 이 상태로 미국에 갔다가 실전에서 진짜 와장창 멘탈이 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원어민들은 그냥 일상생활이 다 우드였거든요. What are you going to say? 너 뭐라고 말하겠니? 이런 말도 What would you say? 이렇게 하고 Are you okay? 이런 표현도 쓰지만 Would it be okay?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I think she's about 2 years old.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I'd say she's about 2 years old.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would라는 단어는 영어권의 문화적 마인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였는데요. 이 단어 자체에 있는 의미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뉘앙스,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What are you going to say? 너 뭐라고 할 거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What would you say? 이러면 너라면 뭐라고 말해보겠니? 이런 뉘앙스가 되고 Are you okay? 너 괜찮겠니? 이것도 많이 쓰지만 Would it be okay? 이러면 이제 괜찮으시겠나요? 이렇게 좀 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뉘앙스가 또 있고요. I think she's about 2 years old. 그녀는 2살쯤이라고 나는 생각해. 이렇게 약간 명료하게 말을 하는 반면에 I'd say she's about 2 years old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녀가 한 2살 정도로 나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살쯤이라고 보이네. 이런 식으로 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전제를 깔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요 뉘앙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뉘앙스가 요 would라는 단어 안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would라는 건 이렇게 내 의견을 전달할 때 조금 더 정중하고 부드럽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would rather 이 표현도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 would rather 뭐뭐 하는 게 더 낫겠다. 요게 prefer 이것과는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I prefer coffee to tea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난 차보다 커피가 좋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I'd rather have coffee than tea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차 마시느니 지금 커피 먹는 게 좀 더 낫겠다 이렇게 내 의견을 좀 더 부드럽게 would rather 요걸 통해서 좀 더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prefer 요걸 쓰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사실 나의 어떤 습관적인 거 좀 중립적인 거죠. 이런 걸 전달할 때 prefer 요걸 쓴다면 I'd rather 이걸 쓰게 되면 지금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이야기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뭐 하는 게 좀 더 낫겠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가지게 되는 거죠. I prefer to stay home 이러면 나는 원래 집에 머무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하지만 I'd rather stay home 하면 지금 그냥 집에 머무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내 의견을 제안하듯이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would의 쓰임은 특히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인데요. 친구에게는 Can you pick me up? 이런 식으로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회사 상사에게 이런 말투로 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요럴 때 격식 있는 표현으로 would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Would you be able to pick me up?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겠고요. Could you pick me up? 하면 안 되나요? 하시면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could를 쓰시면 일상과 직장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중한 단계를 비교해 본다면 can you, could you, would you be able to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비즈니스 상황에서 또 자주 보는 표현이 I'd appreciate it 이 부분인데요. 내가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If you could review the report and give me some feedback, I'd appreciate it. 이 보고서 검토하시고 제게 피드백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이때 I'd appreciate it 이 부분에 thank you in advance를 쓸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thank you in advance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thank you in advance가 가지는 의미는 내가 미리 고마워할게요. 내가 미리 고마워할게 이런 식으로 당연히 그 사람이 해준다라는 전제하에 감사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보다는 I'd appreciate it 이 말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한답니다. 오늘은 쉬운 단어들에 대한 중요성과 would에 대한 용법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분 좀 더 함께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영어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될 것 같은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영어 키이스였습니다.